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 전체에서 김일성 세력과 가장 논리적으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꼽아라면 태영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이 공천을 가장 잘한 게 있다면 태영호 의원을 강남에 공천한 거죠. 서울 강남입니다.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열심히 아주 투사답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당원들이 최고위원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좌파들이 사사건건 태영호 의원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근거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태영호 의원의 역사적 사실 폭로를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기가 죽어 가지고 잘한 것밖에 없는 태영호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징계 항목이 보면은 기가 찹니다. 이게 왜 징계 항목이 되었느냐?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다.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948년 총선을 앞두고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거 김일성 지시 없이 했으면은 그 관련자들은 다 불려 올라가 가지고 사형됐을 것 아닙니까? 다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주모자들이 상 받았잖아요. 공산당 세계에서 수령의 지시 없이 지역에서 단독으로 무장폭동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 아닙니까? 그거? 국내에서 4.3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남로당이 무장폭동한 건 사실이지만 김일성이가 지령한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증거를 일부러 찾지 않고 이미 있는 증거가 아닌 걸로 한 거죠. 그런데 태영호가 북한에서 배운 대로 김일성 지시다 라고 한 걸 가지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세력은 뭡니까?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걸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처벌하면 앞으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은 6.25는 김일성 남침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징계 대상이 될 겁니다. 그것도 보수 정당 안에서. 그 다음에 정커 많이 섹스를 줄여가지고 JMS 민주당이라고 했던 이 소셜 미디어의 문자는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서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끝이지 뭐. 그러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세력이 쓰레기, 돈, 성, 정커, 많이, 섹스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과 대화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몰아세우는데 본인은 거기에 적힌 내용은 태영호 의원 자신의 발언은 과장된 거다. 다소 과장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후 기초의원들에게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원금 모금은 당당하다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태도가 다릅니다. 김재원 의원은 할 이야기 해놓고 잘못했다고 손들어 버렸으니까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5.18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 반대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잘못했다면서 광주 가서 사죄하고 뭐 4.3 기념일은 3.1절 기념일보다는 격이 낮으니까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다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놓고 또 취소하고 제주도에 가서 또 사과하고 이러면은 아무도 김재원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영호는 싸우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싸우니까 태영호 의원은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을 징계를 한다면은 김일성 세력에 굴복한다는 이야기죠. 뭐 간단한 건 아닙니까? 이런 사안은 지금 태영호를 몰아내기 위해서 공작하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 아닙니까? 주로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세력에 넘어간 일부 우파 언론이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태영호 의원의 너무나 당당한 발언을 설화라고 했어요.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지시하고 지도했다는 것이 설화라면은 6.25 남침이 김일성이라는 것도 설화로 아마 기재될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결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념 대결, 체제 대결이죠, 그게. 그리고 역사관 대결인데, 이념 대결, 체제 대결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나 역사관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김일성의 악령이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치권으로 스며 들어가서 지식인 사회로 스며 들어가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영혼을 지켜야 할 국민의 힘이 지금 사실상 김일성 세력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사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천하대세가 대한민국 편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줄을 잘 서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동서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서방세계 쪽에 서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 제2의 냉전을 맞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대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는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잘하고 돌아왔는데 국민의힘이 그 성과를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 3시간 자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국가 이익을 지키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돌아왔으면은 국민의힘이 그 전과를 확대시키는 홍보에 주력해야 될 텐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태영호 잡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건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든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태영호를 지키느냐, 태영호를 죽이느냐 하는 게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를 상당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의한 태영호 죽이기는 김일성 세력에 항복하는 겁니다.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을 흔히 백기투항이라고 합니다. 백기투항하는 우파 정당이 뭐 다른 부분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역사관 전쟁은 영혼의 대결입니다. 영혼의 대결에서 지면은 뭐 정신, 사지가 뭐 아무리 강건하고 하더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손발이 고장이 나면은 고치면 됩니다. 마음이 고장 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고장 나면은 구제불능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구제불능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태영호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